람보르기니 타는 부처 어떠신가요? 부제가 눈에 띄어서 읽게 된 책입니다. 막상 읽어보니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개념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담을 만한 부분이 많아서 저의 생각을 나열하기보다는 책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유머스럽게 더 재미있게 풀어내면 좋겠는데 제 능력으론 부족하여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의 순서에 따라 총 4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20년 동안 가난했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변이 모두 가난했기에 자신이 가난한지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어 부를 축적했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비결을 바이브라고 명명했는데요. 바이브는 Vivid Imagination with a Belief of Equalization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즉 생생하게 상상하고 상상이 이루어졌음에 대해 믿음을 가지면 꿈은 서서히 현실로 드러난다고 하네요.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깨닫고 나서 보면 나의 세상을 펼치는 또 다른 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이 신비주의적이나 종교적인 책이었다면 아마도 보다가 말았을 겁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신비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 세상을 창조해 나가라는 메시지가 단순한 믿음의 개념이라기보단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통찰의 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착각에 대해 다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착각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나와 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책에서는 대문자 I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I는 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를 뜻합니다. 소문자 I로 표현하죠. 저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넘어 마음속으로 확실히 체득했다는 느낌을 갖고 설명해드리면 좋겠는데 언어적 이해조차 버거워서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어로 전달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오히려 처음 접하는 분은 수월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착각, 죽음. 삶에 존재하는 두 개의 눈이 있다. 즉 세상을 보는 나와 그런 나를 바라보는 아이. 달리 표현하자면 몸을 가진 나와 그런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아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현실 세계의 나가 아니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다. 나는 생멸이 있지만 아이는 늘 나를 바라보고 있기에 탄생과 죽음마저 관찰하고 있다.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운 것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아이를 인지하고 그 아이가 곧 나라는 것을 알 때 죽음조차 단순한 인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세상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먹고 있는 김치찌개는 실제하는 김치찌개가 아니다. 왜냐? 1초 전 과거의 김치찌개는 기억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고 1초 후 미래의 김치찌개 역시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상상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이다. 즉 과거와 미래는 이미지다. 그럼 현재의 김치찌개는 실제인가? 즉 심상이 아닌 물상인가? 아니다. 우리가 김치찌개라 생각하는 그 실체는 마음의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이미지로 비춰지고 곧 미래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결국 눈앞의 김치찌개는 내 마음속 생각일 뿐이다. 세상은 홀로그램, 이미지다. 석가 역시 세상은 환영이라고 규정했다. 우주 산나만상은 꿈속의 이미지라는 말이다. 세상이 내 마음속 이미지라면 내가 보는 이 세상은 내 마음속의 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 결국 내 마음을 보는 것일 뿐이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이 펼쳐진 공간이다. 세상은 심상이 드러난 결과다. 세상은 심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객관적이라 할 만한 물상은 없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없다. 석가가 말한 세상은 환영이라는 개념을 칸트도 연구했다. 내 눈앞의 스마트폰은 실제로는 없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봤던 기억이 그것을 잊게 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미지의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믿기 어렵다. 세상은 환영이고 삶은 꿈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분자나 원자 단위로 분해해보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99.9999%는 비어있다. 단지 원자 간 청력과 전자 기력으로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이 단단하다, 존재한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나 역시 아이가 만든 스마트폰일 뿐이다. 나 역시 심상일 뿐이다. 나는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라 아이가 만든 인식의 대상이다. 색즉 시공. 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은 즉 비어있다 라는 말로 반야심경에 나온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세상은 홀로그램이라는 말이다. 나 역시 그러하다. 나는 오온의 가화합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 즉 신체, 느낌, 이미지, 의도, 의식을 뜻하며 쉽게 말해서 신체, 정신, 의식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가화합이란 임시로 화합되어 있다는 말이다. 결국 나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합된 상태일 뿐 지속 불변한 무언가는 아니란 말이다. 세상 만물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무아다. 내가 비어있다는 뜻이다. 나의 실체는 없다는 의미다. 참고로 무아는 산스크리트어 아나트만에서 유래한 단어다. 아트만은 실체가 있는 나를 뜻하는데 부정접두사 an이 붙어서 아나트만이 된 것이다. 결론은 세상은 실체가 없으며 나 역시 비어있다는 말이다. 특별한 인연과 일시적 조건에 의해 오온이 나라는 것으로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참고, 영화 색즉 시공의 부제는 Sex is Zero다. 섹스는 공함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섹스는 비어있는 것이고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존재의 실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에 불과한 세상에 대한 집착을 용서하는 것이다. 진리를 나의 알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랑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현실에 드러나는 삶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기쁨을 자부리하지 않고 즉 집착하지 않고 단지 그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아이의 죽음.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라는 뜻이다. 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다. 신은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이 곧 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곳에 깃드는 존재다. 교회나 절에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곧 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기가 그러하다. 출생의 순간 존재한다는 느낌만 있을 뿐 나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른다. 눈을 뜨면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보인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하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대상 모두에게서 나라는 느낌을 담는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라고 인지한다.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세상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1년 정도가 지나면 아빠, 엄마 등을 말하며 언어를 배워간다. 하나로 연결된 이미지 세상을 각각의 단어로 쪼개어 조각화한다. 말을 배움으로써 이미지에 불과한 대상을 실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서서히 아이는 아이가 되어간다. 결국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고 아이가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세상은 나와 분리된다. 이것을 유학이 건망증이라 한다.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창조자 아이에서 규정된 자 아이로 내려오게 되었다. 언어 이전의 세상을 잊고 나와 세상을 언어로 파악하게 되는 순간부터다. 규정된 자의 위치가 아닌 규정하는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 세상을 창조하는 아이로의 회귀. 우리는 아이를 되찾는 것이 곧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의 자리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아이를 통해 인생을 즐기는 것. 지구별에서의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람보르기니 타는 부처가 그러하다. 고양이의 죽음은 없다. 현실은 가능태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은 아이의 인식이 현실의 존재를 만든다는 말이다. 인식의 주체인 아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을 확률이 50%가 아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을 가능성 역시 모두 공존하는 세계다. 미시세계가 그러하다. 그러나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아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의 세계는 그 무엇도 가능하다. 다중우주처럼 말이다. 아직은 허무맹랑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하기에 여러 번 곱씹는 중이다.